66년이란 세월은 생지옥 같던 전쟁의 기억도 희미하게 만듭니다. 기억이 뭐 확실한 기억은 없어요. 세월에 묻힐 법도 한데 잊히지 않는 단 하나, 바로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고 온 아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고 이참 저참 잊혀질 수밖에 없었을 거다. 다시 데리러 오겠다던 그날의 약속은 철조망에 가로막혀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좀 만날 줄 알았지. 이렇게 아주 못 만날 줄은 모르고. 평생을 그리워했지만 가보지 못했던 북녘의 고향. 60여 년 전 기억을 더듬어 그려낸 옛 고향의 넉넉한 품으로 되돌아갑니다. 상선아, 너는 못 봐도 여기라도 와서. 91의 어머니에게 잃어버린 고향의 시간을 찾아주려는 아들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소래포구. 포구 모퉁이엔 이상벽 씨와 올해 91가 되신 어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내 고향 한번 써보려고요. 어디세요? 어머니 고향은? 황해도 옹진이요. 해동지. 할머니는 11년 전 여든이 되던 해에 한글을 뗐습니다. 나는 시골서 산골에서 자라서 그냥 거긴 목화를 심어서 그것을 손질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되게 바빠요. 남자들 바지저고리 해주고 여자들도 여자들하고 돼 있고 그냥 그런 세월 보내고 글 배울 시간도 없고 여자들은 뭐 일제강점기에 유년을 보낸 할머니. 그 시절 대부분이 그랬듯 할머니도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녁에 이제 시골이게 모닥불 놓고 거기서 조개 까고 그러면 살았어요. 조개 잘 까시겠네요, 그러면? 조개 잘 까요 나는. 이렇게 배우고 글을 배운 이후부터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주소를 적어본다는 할머니. 항해도 제가를 썼나요? 그런 할머니의 아들은 방송인 이상벽 씨입니다. 한동안 안 쓰느라고 오늘 뭐 엄마 요즘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 많이 했으면은 뭐 한 자리 했을 텐데 유산이주의 손이 말이야. 나는 손이 아주 이게 기가 막히게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몽탁몽탁한 손이 이게 뭐 재주가 있다고들 그러는데 그게 닮았어요? 닮았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 저 안에 우리 그 저 방에 보면 이 가리개를 써놓으신 게 있는데 저게 한참 이제 붓이 잘 돌아갈 때 그때 이걸 만들어서 표구까지 아예 해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글을 뗀 첫 해, 어머니는 7자식 모두에게 불경을 써서 선물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평화로워지길, 글자 하나하나에 간절함을 담은 겁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이상벽 씨의 나이는 겨우 4살. 어른들께 전해드린 것이 기억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 정황을 전혀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도 내가 뭐 가늠이 안 되고. 너무 어려서 나왔으니까 나중은 뭐 고향 생각하면서 뭐 얘기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거기는 조기가 요즘 들어 부쩍 고향 얘기를 하는 어머니. 어머니에게 고향 산천은 시간이 쌓일수록 선명해지는 추억인가 봅니다. 늘 얘기하는 원적.
원적이요? 원적. 어머니에겐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고향집 주소. 그러나 젊은 시절 이상벽 씨에겐 굳이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원적을 쓰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한테 즐거운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성분을 밝혀라 뭐 이런 건데 말하자면 자 이북에서 나왔지? 근데 이북 어딘데? 그거 써 이거거든. 불편하기도 했었고 좀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일흔 살의 아들과 한 세기 가까이 살아온 어머니. 두 사람이 함께 늙어갑니다. 우리가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3년 됐나 봐, 그지? 그렇지. 저 끝에 있는 아파트가 여기 처음 우리 이사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도 없어. 우리가 복잡해서 좀 복잡해. 동해보다 서해가 좋다는 어머니. 이제 어느 날부터 내가 이제 그 사진을 찍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로 이제 개포를 이제 이리저리 찾아다니던 중에 가서 보니까 너무 이 비유가 좋더라고. 엄마는 그 이 서해안 바닷가에 대한 정서가 지금도 많이 살아 있을 테니까 많이 그런 나름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지금 드나드는 작은 고깃배와 조기잡이 할 수 있는 갯벌. 이런 일반적인 서해의 풍경에서 고향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기 오니까 또 그 전에 그 바다에서 가서 뭐 조각하고 궤 잡고 뭐 그러던 생각이 더 나지. 바다를 보면은 고향에서 하던 생각이. 어머니에게 고향은 또 다른 아픔입니다. 66년 전 꼭 돌아오겠다며 3살박이 딸과 한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애를 둘을 데리고 나가고 나가서 또 며칠 날지도 모르고 니까 야는 내 그냥 두고 왔는데 이렇게 못 만나게 됐잖아. 길어야 일주일이라 여겼던 피난길. 그것이 마지막일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있는 애들도 뭐 먹일 정도가 못 되니까 기아를 생각할 기억도 없었고 어쩌다 어디 가서 죽었나 살았나 그 생각밖에 없지 뭐. 빈손으로 내려와 식구가 늘고 고달팠을 타양살이에도 부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시 만나야 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뭐 일부러 두고 온 건 아니지만 두고 온 것에 대한 그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절대 내색을 안 하세요.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 이렇게. 더 희미해지기 전에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날 오후 모자가 동네 어치장을 찾았습니다. 꽃게는 이제 10월달 돼야 좋아져요. 그렇죠? 아직은 좀 이곳엔 그 옛날 고향 바닷가에서 보던 것들 천지입니다. 아, 황해도에서는 이거는 게라고 하므로 거이라고 그래, 거이. 그이? 거이. 꽃구이, 거이. 꽃게 이런 거 뭐 밖에 나가면 뭐 많이 잡았지. 아직도 익숙하게 꽃게를 잡는 어머니. 뒤로 잡으면 맛을 못 먹어. 잘 잡으시네요. 잘 잡죠. 그 전에 잡던 거라. 이게 맛있게 생겼다. 모자의 발길을 잡은 건 다름 아닌 풀빵입니다. 풀빵 하나에도 시장의 인심이 덤으로 얹혀집니다. 풀빵. 아이고 이렇게 많이 좀 오늘 모자는 마실 나온 어시장에서 이렇게나마 고향의 향수를 달랩니다. 아이, 뭐 나올 수만 있으면 좋죠. 근데 엄마랑 같이 나오면은 여기 뭐 가진 생선들이 다 많으니까 뭘 딱히
하려고라기보다는 구경하러 와서 이렇게 저 볼빵도 사 먹고 재밌잖아요. 며칠 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만두 해먹지 뭐. 여동생들입니다. 요번에는 일가가 별로 없는 어머니가 행여 외로울까. 동생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쯤 어머니를 찾습니다. 우리가 모두 7남매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큰 딸이고 얘가 둘째. 피난길에 여기다 불난 집에 둥둥 떠 있던다. 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4살 때 부지깽이로 이게 불장난 하다가 그걸 이제 지풀이 집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불이 났대요. 근데 물을 계속 뿌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생각이 난 거야. 내가 누워 있다는 거를. 그걸 들어가니까 물에 둥둥 떠 있더래. 죽었다 살아난 거야. 아유, 내가 생각해도 가요 죽겠어. 어머니의 바람대로 7남매는 서로를 버팀목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죽을랑 말랑 물에 떠 있었는데. 오늘의 특식 메뉴는 황해도식 만두입니다.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방법 그대로 빚고 있습니다. 이거는 겨울에 다방이 해먹는 건데 우리 시도 때도 없이 해먹어요 만두를. 만두 좋아하세요? 만두 좋아하는 게 시도 때도 없이 해먹지. 1년에 몇 번을 해 먹으니까 이거 이제 해 먹는 게 아주 익숙하지.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잖아. 투명할 정도로 얇게 민 만두피에 속을 꽉 채우는 것이 비법이라면 비법. 근데 이것도 다 이제 먹는 나름 취향인데 난 이게 좀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요. 좀 커야 속이 많이 들어가고 속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고 만두피는 좀 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손으로 짜야 되는 거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게 어머니의 손맛. 오늘따라 고향이 더욱 그립습니다. 아주 잊어버리지 못하지. 어떻게 살아. 내가 이제 그래도 죽을 때쯤은 한번 가볼 수 있었을 텐데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저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지. 어디 가가지고 언제 평화가 돼서 가서 내가 나이가 딱 찼는데. 문 열어라. 아빠 왔나 보다. 네. 둘째 사위를 마지막으로 지방 사는 자식들을 빼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무. 단촐한 재료를 1시간 이상 우려낸 국물은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만두를 자주 만든 건 어쩜 고향의 맛을 잊지 않게 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이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무슨 고음국에다 이렇게 저 만두 넣어주는 거는 눅눅해서 못 먹겠더라고. 맞아. 사위에게 만두는 장인어른과의 추억. 돌아가신 장인 영감이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이 밀가루 음식 수제비, 칼국수, 만두 나 그거 입만 맞추려고 혼났어요. 난 평소에 안 먹던 거잖아. 아버지 워낙 만두 좋아하니까 저 양반에게 만두 먹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 한국 사람 특유의 만두에 대한 그 깊은 향수, 애착 뭐 이런 게 이해가 돼요. 평생 고향을 그렸던 아버지. 20살 차이, 친구 같던 아버지는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16년 전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날이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쾌활한 유전자 덕분입니다. 우리는 명절 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끼리 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올 사람도 요 사람들밖에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냥 모여 앉아서 뭐 그냥 딱 잊어버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그 유일한 놀이가 우린 윷놀이라고 생각해요.
명절이 되면 마음이 흐려질 법도 한데 부모님은 외로움을 유쾌함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순간에도 어머니는 마냥 즐거울 수 없습니다. 매일 때 되면은 딸 두고 간 딸이 생각나지. 네? 딸이 생각난다고. 이 식구들 다 모였는데 기아만저로 뚝 떨어뜨려 놔가지고 내가 항상 가슴에 걸려 있잖아요. 살려고 노력을 하겠고. 자식을 낳고서야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게 됐다는 딸.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언니가 가엾게만 느껴집니다. 결혼을 했을까? 애들은 몇 명이나 뒀을까? 또 형부는 뭐 하는 사람일까? 또 엄마 아빠 없이 내가 마음이 또 울컥해지네. 엄마 아빠 없이 저렇게 혼자 얼마나 고생하고 갔을까? 지금도 눈에 밟히는 딸의 마지막 모습. 어머니의 남은 숙제는 딸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햇살 좋은 어느 주말, 이상벽 씨가 카메라를 꺼내듭니다. 사진작가가 되겠다던 유년의 꿈. 그 꿈을 이룬 건 60이 다 된 때였습니다. 나는 원래 저 대학교 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다행히 부전공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시작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되지만은 모두 전시회를 4번 했어요. 2007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뉴욕의 해외 전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출사의 최종 목적지는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바닷가. 어떻게 보면 고향 황해도 그 서해바다 쪽을 늘 이렇게 맴도는, 그러니까 그 DNA라는 게 어쩔 수 없는지 난 동해보다는 서해가 좋아요. 몇 해 전부터 바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이 이렇게 생겼겠다. 거기도 서해바다니까.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뭐 조개를 캐고 이런 분들 보면 우리 어머니 처녀 시절에 저희들처럼 저렇게 갯벌에 앉아서 조개를 캤었겠네. 시간 있을 때마다 집 근처든 당진이든 서해안 근처를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개인지는 알아요? 바지락. 여자들이니까 아니고. 안 보여. 같은 서해니 38선 위 바다라고 이 바다와 다를 리 없을 겁니다. 오늘따라 만나지 못한 그 세월 속 실향민들의 슬픔이 밀물이 되어 밀려옵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38선을 그어놓고 얼굴도 못 보게 했을까? 아유,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었을까? 먼 후일 우리 후손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는 날이 오겠지. 추석을 이틀 앞둔 지난 9월, 오두산 통일전만대에선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을 위한 합동 제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긴 것이 이렇게 되고. 아이, 오랜만이시고 고맙습니다. 우린 집안이 없으니까 저희가 뭐 만나면 고향 어른이지 뭐. 천만이산가족위원회 모두는 삼가 고합니다. 가족의 재결합을 염원하며 올해로 35회째 맞는 제례에서 이상벽 씨는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종혼관을 맡았습니다. 네, 독축이 끝났습니다. 지휘관께서 매해 이날만 되면 자연스레 이곳으로 발길을 옮긴다는 실향민들. 그래 여기 오면은 우리 아버지 묘를 생각해서 절을 하고 울어요. 1년에 한 번씩 오면. 살던 동네 집을 아니까 그 위치도 알고 그러니까 가고 싶지 사실. 그러니까 실향민이에요 그게. 눈앞에 두고도 임진강 건너 고향 산천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실향민은
현재 800만 명이 넘습니다. 착잡하다 보니까 뭐 저기서 내다보면 바로 고향이니까 그걸 못 가니까 뛰어가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걸 못 가니까 이제 그 이산가족 찾기 그 신청을 해놨는데 순서 기다리다가 그저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13만여 명 가운데 절반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봉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래를 마친 이상벽 씨가 통일 전망대 내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실향민 5천여 명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벽화로 탄생했습니다. 이게 네모난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다 눈물방울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리움의 그 조각들이 다 이렇게 모자이크 되어 있는 것 같은 인간적인 그런 그리움의 흔적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참 보기가 좋네. 한 뼘 공간 안에 실향의 아픔과 재회의 희망이 공존합니다. 47년 나하고 동갑이네. 내가 고향 얘기할 때마다 들었던 그런 우물이 여기도 있네. 부모님께 전해들은 기억 속 고향을 손끝으로 불러내는 이상벽 씨. 꼭 가리라는 염원도 담았습니다. 하나한테 있는 게 고향인데 우리만 없으니까 어디 가도 고향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게 좀 서울 볼 때도 있고 완성됐다 이제. 너무 자세하게 그렸다. 이렇게 그려내고 보니 가보지 못한 서름이 더욱 커집니다. 며칠 후 제작진은 아주 특별한 귀향을 준비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 기술로 기억 속 고향을 재현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화면이 움직이는 건데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집 옛날 고향집을 실제 가볼 수 있다고만 한다면 이거는 뭐 정말 감동적인. 이산가족 모두가 이건 한번 해보고 싶을 거예요. 가상일지언정 꿈속에서라도 가보고 싶은 고향이니까. 좀 더 완벽한 구현을 위해 친지들까지 기꺼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13, 15살까지 고향에 살았으니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억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기억을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 조카들이 옆에서 증언을 해주니까 우리 엄마가 고생한 걸 보면 상당히 건강한 거고. 나보고 전화를 뭐라 하시는 줄 알아? 야, 나 젊어졌다, 시집가게 생겼다. 와서 봐라. 그러신다고 전화로다가.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들의 고향은 어떤 모습일까요? 산이 쭉 돌아서 있고 군무만 하나 남아서 들어다니는.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가을이 있었던 거. 입구서부터 얘기를 해. 고무. 이게 본가고. 고무집이 여기가 있고 앞에. 이게 다 초가집이었을 거 아니야. 다 초가집이지. 14채가 전부 초가집이야. 집은 바로 우리 옆집이었는데 동네에서 제일 깨끗하고 그 할머님이 아주 정말 하셨어. 유명하게. 음식 같은 거 떡 같은 걸 먹으라 그래도 너무 깨끗해서 바닥에 흘릴까 봐 감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여기가 다 추위와 더위를 피해 마당까지 모두 지붕으로 덮은 이북식 초가집. 요거는 뒷간이고. 뒷간. 그건 감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 어디에? 집에. 감나무 앞에 뒤에 감나무가 큰 게. 이제 아주 높은 감나무가. 거예요. 고향 얘기를 꺼내시면 늘 아버지가 말했던 감나무를 조카들도 기억해냅니다. 똑바로 쫙 있는 이 둘레가 우리 아름 한도 꿈도 안 꿔져요. 이렇게 꿈도 그전에는 그렇게 꿈을 꾸고 그러는데
말하는 게 이상하게 꿈도 안 꿔져요. 보고 싶은데,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고향 가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기억의 퍼즐들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충원을 찾은 이상벽 씨. 16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곳 절에 처음 모셨습니다. 49제가 끝나면 고향 선산으로 옮겨드리고 싶다는 그날의 소망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 저기 감나무가 하나 있네. 근처에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감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렇지, 이런 정도 사이즈가 됐을 거예요. 옛날에 처음 심었을 때는 요 밑에가 이런 정도 굵기였으니까 15, 16년 지나면 이런 정도. 49제가 끝나고 고향 선산 대신 볕 좋은 땅을 골라 아버지를 옮겨드렸습니다. 어이구, 이게 이제 넓적감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홍시는 아닌 것 같고. 야. 그곳에도 조만간 감나무를 심어드릴 계획입니다. 사실 감이라는 것이 이제 아버지는 따뜻한 지역에서 잘 크는 나무다. 그런 데가 인심이 좋은 곳이니 우리 제2의 고향을 정하는 데는 감나무가 잘 되는 데를 택해서 하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2의 고향 찾기는 계속됐습니다. 얼마 전 충남 당진에서 마음에 쏙 드는 땅을 발견한 이상벽 씨. 이곳에 집을 짓고 어머니와 여생을 보낼 생각입니다. 고향 바다하고 연해 있는 그래도 서해안 이 당진이라는 데 터를 잡게 됐다는 것은 한 반쯤 고향한 것 같은 기분 드실 거예요 아마. 부모님께 전해드린 고향을 쏙 빼닮은 이곳이 이제 이상벽 씨의 제2의 고향입니다. 평생 고향을 두고 온 딸을 그리던 어머니가 이곳에서 편히 지내시길 아들은 바라봅니다. 네, 남한에다가 우리가 제2의 고향을 언젠가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 이 집의 상징목은 감나무로 하려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감나무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고향 마을을 재현을 할 겁니다. 제작진은 이상벽 씨의 고향을 좀 더 실제에 가깝게 구현해내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쪽으로 해서 이쪽 바닷길 쪽으로 가려면 길이 안 좋아요. 이동은 개성과 해조를 거쳐 옹진으로 향하는 육로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에 살았거나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는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현재의 북한을 사실에 가깝게 그려낼 계획. 개성시를 지나는 동안 역사적인 유적과 현대적인 상징물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신호수 여자들도 남자고 여자고 신호수 되려면 키도 커야 되고 이게 뽑혀요. 예, 이뻐야 되고 몸매도 2006년 탈북한 이순실 씨는 개성에서 본 여경 재현을 제안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대충 한 번만. 근데 개성시만 빠지더라도 거의 신장로더라고요. 한심하지 뭐. 개성 빠지고 근데 이렇게 박고랑도로 하길래 이거 큰 차가 패야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이게 되다 보니까. 고향 황해도 옹진에 대한 고증은 유년 시절을 고향에서 보냈던 조카분들이 맡았습니다.
지역에 원래 계시던 분들은 이미 다 소개돼서 딴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성품도 네, 나쁜 한국 사람들이고, 지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자강도, 양강도, 산골 지역으로 다 보내버려요. 지금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예전부터 살던 사람을 찾겠다는 건 없습니다. 66년 만에 아주 특별한 귀향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고증을 마쳤으니 이제 남은 건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드는 일.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고된 작업입니다. 기억 속의 그 마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어떤 분위기를 내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팩트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채워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상벽 씨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씩 엄마가 가져가요. 간단하게. 물건들을 챙기느라 분주한 가족들. 그냥 화려한 거 좋아하시니까. 저 아버지 산소 좀 다녀오려고요. 추석 앞두고. 네, 그래서 오늘 지난 설에 찾았으니 꼭 7개월 만에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원래 강아들이 몸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니까 오늘 많이 좋아하죠. 이제 다 자랑하고 있겠죠. 이제 아들 오고 이제 마누라 온다고 이제. 연고 없는 남한으로 피난을 왔다는 건 삶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는 것. 그러나 7남매를 키워야 했던 남편은 한순간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고향 선산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을 뒤로하고 49제 후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아흔을 넘기며 기력이 쇠해지면서 요즘 부쩍 넘어지는 일이 잦아진 어머니. 그래도 크게 다치시지 않아 다행입니다. 서로를 의지 삼아 60년을 함께 살아온 부모님. 둘이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아도 항상 생각나고 이렇게 그러네요. 전쟁이란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고향을 잃어야 했던 아버지의 안쓰러운 삶. 이곳에서나마 조금은 편안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양반 제사는 이 양반이 처음이에요. 고향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가 돌아가신 제사가 아니라 생신 제사였기 때문에 뭐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니까 언제 살아 계신지 돌아가신 전혀 모르니까 계신 채로 우리 내려왔으니까. 간혹 고향이 그리울 때면 소주 몇 잔으로 슬픔을 누르던 아버지. 술기운을 빌어 망향가를 부르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크게 내색을 하지는 않았는데 약주 한 잔이 거나해지면 들어와서 몇 곡을 노래를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이 다 망향가지. 뭐 나의 살던 고향도 그렇고 데니 보이도 그렇고 모리 달링도 그렇고 먼 산에 진달래 이렇게 나.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애달픔을 노래로 달랜 아버지. 우리한테 표시는 잘 안 냈지만 늘 그런 거 노래 부르시면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주고 온 곳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할까 뭐 그것에 대한 그 죄의식 같은 게 좀 있지 않았나. 아버지가 못다 부른 망향가는 이제 아들 이상벽 씨가 부를 망향가로 남았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던 지난 9월.
누이 동생이요? 누이가 아니고. 고향 영상이 완성됐다는 말에 조카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신바이 거쳐서 꽃도 아니 그 우리 할아버지네 집 뒤곁에는 그 감나무가 있었다는데 그건 그 이만큼의 저 굽지. 키가 굉장히 컸어. 아 그래. 네. 맞아. 밑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60여 년을 해도 모자라지 않는 고향 이야기. 망을 해가지고 그 땅 오늘은 그 고향을 볼 수 있다니 설렘이 앞섭니다. 나 같으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아. 난 진짜 눈물이 나. 정말 가고 싶고 울고 싶어. 그 조카는 뭐 가족을 모두 두고 온 조카 경호 씨에겐 더 뜻깊은 자리. 누구보다도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각별할 텐데.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지. 나오죠. 왜냐면 나는 정말 그리거든요. 고향이 그리고. 혼자 나와 고생하신 게 더 고생해. 혼자 나와서 여튼 혼자 살아서 해야지. 나는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그 지나간 거를 다 잊어버려서 왜? 길에 나올 때 애 없고 뛰어나오는 게 그런 생각만 나지 어디서 오만큼 고생한 걸 그걸 다 잊어버려지더라고 나이가 먹으니까. 맞아요. 지금 몇 시?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집을 나설 찰나. 아버지의 사진부터 챙기는 아들. 오늘 뭐 고향집 간다 그러니까 이 양반 저 영정이라도 들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저기 흩어진 기억의 조각을 모으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모아 만든 고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됐어. 자, 갑시다. 가족이 지금 66년 만에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한편 현장에선 이상벽 씨 가족을 맞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유로를 1시간여 달려 가족이 도착한 곳은 통일대교 남단 검문소. 실감이 나네. 이제 보자고 하겠지? 혹시 그 신분증 다 꺼내주세요. 오케이. 이곳부터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상병님 대통령. 오늘을 위해 가족은 2주 전 해당 군 기관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북으로 향하는 이상벽 씨 가족. 개성이 21km. 1시간이면 가. 그러나 야속하게도 철책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마침내 가족을 실은 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66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운전대로 갈게요. 한 주만, 한 달만 몸을 피하겠다며 떠나온 고향 땅. 꿈에서나 가보던 그 땅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앞에 지금 고향길이 열립니다. 여기서부터 이북이야. 얼마나 변했을까. 이제 개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얼마나 더 가야 하나. 긴장으로 입이 바짝 마른 어머니. 이렇게 고향 가는 길에만 들어와도 이제 고향 생각이 더 나고. 긴장 속에서 도착한 곳은 북한 개방 물결의 중심지 개성입니다. 개성 백화점 보이잖아.
남대문. 개성 남대문. 개성 남대문. 조선의 성문이던 개성 남대문을 지나자 도로를 따라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띕니다. 이거 많이 달라졌네. 이거 뭐 건물들이 아주 뭐 엄청 화려해지고. 해주실에서 일루에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되네. 개성역. 여기서 보자. 이제 비포장이네. 아유, 뭐지. 여긴 아직 포장길이 안 됐네. 개성을 지나 가족은 고향길에 접어듭니다. 지척에 두고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길. 66년 만에 가족이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차에서 내리래. 차에서 내려봐. 내리래? 이제 고향 다 온 거야. 고단한 타향살이에 지칠 때마다 떠올린 고향에 대한 기억은 삶의 위로였습니다. 우리 고향이 얼마만이냐 고향이. 고향이다 고향. 오랜만에 보니까 새록새록하구나. 이게 느티나무가 이제 이게 단풍이 져가지고서 노랗고 그러네. 이렇게라도 또 오는 게 70년 만이다 고향이라는 게. 마음은 벌써 66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 뒤쯤이 이제 경호 조카네 집이고 그럼. 여기가 우리 집이고 철호 조카네 집이 요 둘째쯤 되는 모네네. 여긴가 본데. 갈매미 감치면 잘 받아라 상대가. 요 감. 감 많이 달렸네. 할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저랬을까? 자랑자랑하셨지. 며칠 넘었어. 이 집이 바로 이상벽 씨의 고향집.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그대로입니다. 네. 정말 가고 싶다. 아주 통 비어 있으니까 스산하구만. 저 안에가 봉당이야. 이게 안방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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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와봐야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엄마 언제 와? 장선아, 엄마 이 바지락 다 캤으니까 곧 올 거야. 엄마이 보고 싶은데. 상선아, 너는 못 봐도 여기라도 와서. 끝내 자식을 두고 온 어머니의 회환이 눈물로 흐릅니다. 나를 없이 내가 얼마나 돌아다니며 고생을 했을지. 그만해. 그만 울어요 할머니. 뭐 다 아무도 없자서 할머니. 그래. 내가 죄다 너를 못 보고 이렇게 죽게 됐다 이제는. 그건 뭐 엄마 죄야 그게. 영종으로나마 고향집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감나무. 맨날 아버지가 생전에 얘기하시던 감나무 올해 아주 감이 풍성하게 달렸습니다. 이렇게나마 아들은 아버지의 망향의 슬픔을 달랩니다.
꿈에도 잊지 못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울컥 쏟아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비극이 어딨냐. 그 내가 슬픔 조금 그래서 눈물이라도 하고 나니까 좀 뭔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올 수가 있을 거라는, 언젠가는 그렇게 고향을 갔을 거라는, 살아있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도 희망은 녹지 않아요. 비록 현실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되돌아온 고향을 가족들은 영원히 추억합니다. 화면 속에서나마 늘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그 고향집을 방문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이런 정도만 해도 고향 다녀온 것이나 다름없이 마음은 흐뭇합니다. 정말 서로 더 얼굴에 주름지기 전에 기억력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쯤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향 앞에서 반가움의 눈물을 흘린 가족들. 언젠가 그들도 고향 땅을 밟으며 웃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